나오셨습니다. 그 옆에 우리 김기욱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교수 김기욱입니다. 하나의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 뼈가 약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운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희가 잘못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된 운동 방법을 통해서 뼈와 관절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봐야 되겠다. 네. 저도 옷 입을 때 이게 똑똑똑똑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끔. 예. 유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의학과도 좀 많이 알려야겠다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재활의학과 어디가 어떻게 아플 때 가는 곳인가요? 네, 그럼 저도 한번 저희 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활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스포츠 재활이시잖아요. 네. 운동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다음 경기에 나가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외상이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나의 신체 기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모르면은 이 기능으로 평생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재활학과 의사는 그 환자분의 신체 기능이 얼마만큼 좋아질지를 평가를 해서 골 세팅을 하고요. 이 목표치를 설정해서 여러 가지 재활치료로 이렇게 좋아지게 만드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뇌 손상이나 아니면 그 근골격계만 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심장, 폐, 암 환자 그리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뼈와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신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궁금하다 싶으면 재활학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기욱 교수님, 계절적으로 가을, 겨울, 뭐 계절적인 변화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춥고 정말 뼈가 시리다 이런 얘기들 표현하시는데 계절적인 영향을 받나요? 뼈? 네, 물론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절에 의해서 날씨가 춥다고 해서 뼈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늘도 날씨가 추웠잖아요. 네. 날씨가 추울 때 저희가 나오면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려들죠. 예, 움츠들고 네. 이게 되죠. 결국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 예, 그래서 앞선 정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겨울이 되면은 많이 미끄럽죠. 네. 많이 어니까. 그래서 눈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넘어질 확률도 있는데 반대로 근육이 긴장이 되면은 우리의 반사 기전들이 상당히 많이 약해지죠. 그리고 균형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는 확률이 겨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뼈 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가장 치명적인 게 골절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골절과 뼈 건강이 가장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이번 주에 유독 굉장히 추웠어요. 그리고 막 눈이 곳곳에 온 곳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눈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다칠 수 있나요? 결국에는 저희가 넘어질 때 어떤 자세로 넘어지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넘어질 때 저희가 반사적으로 손을 딱 짚으면은 손목이라든지 팔꿈치에 요골골절이 많이 생기고요. 그게 아니면 옆으로 넘어진다 했을 때는 고관절 쪽에 충격이 많이 가해져서 네. 고관절 골절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렇게라도 넘어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뒤로 넘어졌을 경우에 머리가 부딪힌다 하면은 외상성 뇌출혈까지 생겨서 치명적인 질병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눈길에 근육이 늘어나거나 뭐 골절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면서 다른 더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우선은 골절하면 저희가 생각하면 뼈만 부러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뼈 주변에는 근육도 있고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근육이 다치거나 혹은 신경이 다치면은 마비까지 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근육 자체가 잘 늘어났다 줄어졌다 하고 뼈도 단단하고 또 넘어질 때 반사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뼈도 구멍이 많이 나고 근육이 수분도 떨어지고 그리고 섬유화가 많이 돼서 상당히 말라 있습니다. 잘 안 늘어나죠. 그리고 넘어질 때 반사 반응도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치명적인 것은 노인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수술하면 끝이냐?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합병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병이 발전되는 상황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그 뼈 그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만큼 뼈도 이렇게 튼튼하게 하면서 또 근육도 키우는 거 가장 좋은 게 중요하죠. 운동일 텐데 혹시라도 이제 그 넘어져도 좀 덜 다치고 안 넘어지는 그런 운동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저도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환자분들에게 맞춰서 설명을 하고 제가 다음 외래 때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환자분 운동하셨어요? 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환자분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운동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데 무슨 운동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운동? 무슨 운동회. 숨쉬기 운동. 숨쉬기. 숨쉬기 운동. 또 다른 거 또. 걷기? 예, 걷기 제일 많이 말씀하세요. 아, 예. 운동. 걷기가 참 좋은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하기도 가장 쉽고 접근성도 편하고 왠지 우리가 운동을 했다라는 만족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걷기는 생각보다 뼈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저희가 심폐의 지구력을 넓혀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은 내 관절과 뼈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뼈 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를 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주변에는 근육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과 근 강화 운동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네. 스트레칭과 근 강화 운동이라 하셔가지고 제가 고창에 저 끝에 해리에서 왔는데요. 우리 아짐들이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굳었어요. 이분들 좀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배워가지고 우리도 같이 배워가지고 뼈나 이렇게 관절 또 근육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오늘 좀 몇 가지 살짝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자세입니다. 저희가 자세가 지금도 하다 보면 이렇게 숙여지고 하게 되는데 이 자세를 바른 자세를 생각이 날 때마다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펴고 어깨를 굽히기보다는 뒤로 제끼고 네. 그 다음에 날개뼈를 밑으로 내리는 동작을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팔을 많이 써서 손이 저리거나 팔이 아프다 할 때 스트레칭 했는데 팔을 쭉 펴시고 이쪽 손으로 잡은 다음에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좋죠. 근데 이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군요. 당기는 것보다는 내가 느꼈을 때 가장 당겨진다는 느낌에서 멈춘 상태에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자, 뼈 관절 근육에 좋은 운동이 될 것 그래서 같은데요. 어깨 같은 경우에서도 팔을 갈고 저희가 걸린 팔이 가장 스트레칭한 거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서 다리를 쭉 핍니다. 그렇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발 뒤꿈치가 들리지 않고 무릎이 펴지게 하는 것이 좋고 네. 어려운 분들은 앞에다가 벽에 같은 거 올려놓고 발 앞에만 올려놓고 서 있어도 됩니다. 저렇게.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으로 스쿼트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스쿼트 운동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 보다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모으고 어깨 넓이, 어깨보다 넓게 하면은 여러 가지 근육들이 다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 자세를. 그래서 이러한 운동 말고도 이런 고무밴드가 있다면 고무밴드를 앉아서 그리고 누워서도 근육의 강화 운동을 쉽게 할 수 있고 또한 옆으로 누워서도 벌리는 운동도 많이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 고무 밴드는 또 색깔별로 강도가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밸런스, 균형 운동입니다. 이 균형 운동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반사 기전을 넓힐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 예측 못하는 이 흔들림에 의해서 관절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근육들이 비특정한 곳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균형 운동을 항상 같이 해주시는 건 좋고 처음에는 흔들림이 적은 거에서 그 다음에 흔들림이 많은 곳을 늘려주시는 게 좋고 하지만 균형 운동을 할 때는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벽을 잡고 그리고 바닥은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운동을 가르쳐 드리면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 운동을 평소에 안 하신 분들은 저강도로 하시는 게 좋고 평소에 강화 운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칭과의 밸런스를 좀 주시면서 운동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매번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매일 하는 운동이 이거 숨쉬기 운동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스트레칭이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이 겨울철에 이 낙상 사고 말고도 뼈와 관절을 위협하는 질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은 어깨 쪽에서는 오십견. 오십견이라는 것 자체는 관절이 이렇게 따고 있는데 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공간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공간이 결국에는 염증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기 때문에 관절에 운동 제한도 있고 통증이 오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 이러한 통증은 병원에 오시면은 약물 치료라든지 시술을 통해서 다 완치가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통증이 없어졌다고 치료가 끝이 아니다. 예, 통증이 없은 다음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없으면은 운동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는 시점부터는 내가 해야 될 운동이 무엇이고 내가 하면 안 되는 동작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고 내 몸을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뼈와 초반인데. 관절 관련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교수님. 제가 마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낙상이 많다고 했는데요. 넘어질 때 골절뿐만 아니라 타박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넘어진 다음날 타박상이 있을 때 다음날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OX로 간단하게 쉬운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주 쉽게. 넘어진 다음에 얼음찜질하는 게 좋다. OX. 오. 정답판 들어주시죠. 들어주세요. 당연히 뭐 네, 경험이 있습니다. 반반. 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따순 걸로 이렇게 되줘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손민석 단장님 X 되셨네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 운동선수들이 막 다쳤을 때 네. 얼음찜질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라고 하니까 다음 날은 좀 뜨거운 걸로 이렇게 찜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자, 제가- 교수님 정답이 네. 혹시 있습니까? 예, 정답은 O입니다. 네? 얼음찜질.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아프질 않아. 넘어져도 아프질 않아. 네. 악당까지 설명 좀 틀리셨어요. 해주시죠. 그 야구 선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이거는 진짜 정말로 진료 현장에서 넘어진 다음날 환자분들이 얼음찜질을 하시는 경우가 얼음찜질이 아닌 뜨거운 찜질을 하셔서 제가 문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다음날이면은 적어도 2, 3일 정도 내에서는 넘어지면 부종이 심해지고 염증 반응 때문에 혈관이 상당히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류가 많이 쏠립니다. 그 상태에서 얼음찜질이 아닌 뜨거운 찜질을 하면 혈관이 더 이완되고 그리고 부종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얼음찜질이 아닌 반대작용하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종을 감소시키는 얼음찜질을 적어도 2, 3일 정도는 얼음찜질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민석 단장님 한 문제라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꼭 그러니까 맞춰보세요. 하루가 다음 날이 아니고 한 2, 3일 지난 뒤에는 뜨거운 예. 걸로 이제 해도 된다. 핑계 없는 무덤 없죠. 네. 어쨌든 그 김기호 교수님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인연인가요? 예, 저는 이제 뼈 관절 쪽 말고도 외상성 뇌손상이라는 부위를 좀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킥보드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때문에 생각보다 젊은 환자들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뇌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저희 재활학과에 오시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젊은 환자다 보니까 제발 의식이라도 좀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면 이 환자는 의식이 깰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 기능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목표를 잡고 열심히 재활을 해서 환자가 일상생활까지 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까지 크게 저를 부르는 분들이 없는데 병원이 울릴 정도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젊은 환자분이 많이 회복이 돼서 저희 병원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식이 없던 환자분이 나와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이야. 너무 뿌듯해서 그 환자분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네. 환자들의 통증을 낫게 해주는 여러분. 그 이후의 운동은 또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방송 끝나고 각자의 진료실에서도 환자들과 함께 또 열심히 희망을 좀 불어 넣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